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웨이트리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사정을 하며 면제를 구하거나 공개적인 굴욕을 감수하는 것. 우리 귀빈들을 위해 뭔가 노래해봐. 지배인은 숨기지도 않는 악에 가득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외국인 대기업 임원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의자에 편히 앉아 즉석에서 벌어지는 이 조롱의 쇼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린 종업원이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말이다. 유미는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채로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무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정과 재미가 뒤섞인 시선들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지배인은 팔짱을 끼고 서서 예전에 자신을 지적했던 종업원에게 되갚아주는 이 순간을 음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이 젊은 여성이 한두 개가 아닌 9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숨겨진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의 가난한 어부의 딸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녀가 마이크를 조정하고 깊게 숨을 들이쉰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한 전통 노래가 전 세계 재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다국어 공연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남의 골든 로터스 호텔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샴페인 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던 젊은 웨이트리스 박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웨이트리스, 그래 당신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귀빈들이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최 지배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얇은 입술에 걸린 미소는 유미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샴페인 잔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분들은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미국인 연사가 지각했고 그들은 지루해하고 있어요. 노래라도 불러보세요. 당장! 유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 지배인은 그녀가 회의 중에 그의 영어 발음을 정중하게 교정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를 미워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망신시킬 기회를 찾아낸 것이다. 조심스럽게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유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중국인 사업가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무대에 올라서며 유미는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최 지배인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용서를 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미의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네 재능을 숨기지 마라 딸아. 때가 오면 세상이 알아볼 거야.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무대 아래에서는 초의 지배인이 그녀의 공포를 즐기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미가 부산 항구에서 자란 어부의 딸임을 몰랐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아버지의 딸임을. 대신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가 전통 노래를 9가지 변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초의 지배인의 미소가 사라졌다. 혼란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업가들은 의자에 바로 앉았다. 갑작스런 웨이트리스의 태도 변화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관심을 보였다. 유미는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신 잔잔한 결의가 빛났다. 아무도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첫 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갔다. 아리랑의 첫 음절이 유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고 감정이 넘쳤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미가 부드럽게 영어로 전환했을 때 소공어림이 시작되었다. 그 순간 유미의 마음은 어린 시절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좁은 골목길, 어머니의 낡은 간호사 유니폼,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함. 이 모든 기억이 그녀의 노래에 깊이를 더했다. 어린 유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들이 좁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유미는 책 속에 숨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 배들을 바라보며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했다. 8살 때 그녀는 옆집 선생님이 버린 카세트 테이프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언어로 녹음된 학습 자료가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쓸모없는 쓰레기였지만 유미에게는 말 그대로 보물이었다. 아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미는 일본어 테이프를 들으며 물었다. 박김은 딸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을 보았다. 한 달치 월급을 모아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왔다. 그날 밤 유미는 처음으로 외국어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밤마다 유미는 외국어 단어들을 듣고 졸린 목소리로 따라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아침이면 새로운 단어를 외워와 부모님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언어를 빨아들였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유미의 비범한 언어 능력에 놀랐다. 12살 때 그녀는 이미 부산 항구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들과 영어로 대화했다. 15살이 되자 그녀는 생선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흥정하는 것을 도와주며 일본어와 중국어로 통역해 주었다. 이 아이는 보물이에요. 국가적 보물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학부모 회의에서 말했다. 유미의 미래는 밝습니다. 부모님은 유미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고 결국 중고 컴퓨터까지 마련해 주었다. 여기 유미야.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낡은 컴퓨터를 설치하며 말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떨렸다. 그는 컴퓨터 사용법을 몰랐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밤이면 유미의 작은 방에서 외국어 발음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어부의 딸이 언젠가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유미에게 언어 재능보다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꿈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였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유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연회장의 관객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인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의 이야기였다. 봄비가 내리던 날 유미의 손끝이 떨렸다. 서울대학교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종이를 펼쳐 글자를 읽자 숨이 멎는 듯했다. 박유미님께서는 언어학 및 통역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17살의 유미는 믿을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딸을 높이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는 앞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가족 중 첫 대학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우리 딸 꿈을 이뤘구나.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었다. 안도감. 딸이 자신과 같은 고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좁은 아파트에는 축하객들이 넘쳐났다. 이웃들은 직접 담근 김치와 소주를 가져왔다. 부산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왔다. 부산의 언어 영재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어부의 딸이 어떻게 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 합격했는지 소개했다. 저는 UN 통역사가 될 거예요. 유미는 눈을 반짝이며 선언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로 보낼 짐을 챙기고 있었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유미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빠르게 적응했다.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복잡한 언어 이론까지 흡수했다. 교수들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보고 연구 프로젝트에 초대했다. 단 2학기 만에 그녀는 7개 언어를 마스터했다. 유미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났다.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밝은 별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그날 밤 기숙사 전화벨이 울렸다. 평소와 다른 울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유미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유미야,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 의사들이 뇌종양이래.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유미는 기숙사 책상에 놓인 언어학 책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다. 그 책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유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꿈도 저 풍경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길고 하였다. 어머니의 병실로 이어지는 그 길은 마치 유미의 미래로 가는 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진단은 냉혹했다. 말기암. 남은 시간은 몇 개월 아니 몇 주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병원비로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미는 휴학계를 내고 부산의 한 호텔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대학으로 돌아가 따라 수지는 통증이 가라앉은 밤에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내 때문에 네 재능을 낭비하지 마. 하지만 유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전통대로 가족이 먼저였다. 꿈은 기다려야 했다. 밤근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유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밝고 순수했던 소녀는 어둠을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빛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는 의지. 한국의 전통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어진다. 수진의 장례식은 소박했다. 20살의 유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이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버지 박김은 침묵 속에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분 견디지 못할 거야 이모가 속삭였다. 조선소가 문을 닫더니 이제 이런 일까지. 그들의 예감은 맞았다. 1년도 되지 않아 박김은 아내의 뒤를 따랐다. 집 차고에 만든 임시 작업장에서 일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이웃들이 아침에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손에는 여전히 공구가 쥐어져 있었다. 유미는 차가운 빛 속에 서서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의료비 부채, 저당 잡힌 집,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는 대학 꿈. 은행은 곧 저당권을 실행했다. 단 하나의 가방과 소중한 책들만 챙긴 채 유미는 부산의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불과 3평 남짓한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첫날 밤 유미는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노란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방이 드러났다. 침대는 좁았고 책상은 더 좁았다. 창문은 없었다. 칠이 벗겨진 벽에는 이전 거주자가 남긴 듯한 달력이 걸려 있었다. 2년 전 달력이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유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텅 빈 방에 메아리 쳤다. 낮에는 작은 수출 회사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다. 밤에는 항구 근처 분식집에서 일했다. 잠은 귀한 사치품이 되었지만 그나마도 소중했다. 근무 시간 사이에 틈이 날 때마다 유미는 광적으로 공부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그 엘리트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분식집 동료가 물었다. 유미는 미소만 지었다. 고시원 이웃들이 잠든 새벽녘, 그녀는 온라인 포럼에서 교환 학생들과 대화하며 아랍어와 이탈리아어 발음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프랑스어 팟캐스트를 들었다. 매일 밤 유미는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거울 속 여자는 점점 더 수척해지고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경제 위기가 부산을 강타했을 때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유미는 일주일 만에 2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마지막 돈으로 그녀는 서울행편도 기차표를 샀다. 떠나기 전날 유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녀는 약속했다. 당신들이 제게 주신 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비석 앞에 꽃을 놓으며 유미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던 민요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어갔다. 아무도 학위 없는 시골 출신 젊은 여성에게 베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미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9개의 완벽한 언어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의지가 그녀를 이끌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유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울은 유미를 냉담한 무관심으로 맞이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붐비는 지하철의 거대 도시는 약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태원 지역에서 그녀는 2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쓰는 축축한 반지하방을 구했다. 첫밤 유미는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의 거미줄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서울의 소음이 끊임없이 그녀의 방으로 흘러 들어왔다. 잠들기 전 그녀는 부모님 사진을 베개 옆에 두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사진 속 부모님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몇 주간의 좌절스러운 면접 끝에 유미는 마침내 강남의 골든 로터스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채용되었다. 면접 당일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정장을 입고 갔다. 너무 마른 탓에 옷이 헐렁했지만 당당하게 걸었다. 최 지배인은 40대 남성으로 완벽한 양복과 인위적인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냉랭했고 벽에는 명문대학 졸업장과 해외 연수 증명서가 빼곡했다. 유미를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 지배인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서빙할 겁니다. 손님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당신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서울대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첫 근무일, 유미는 일찍 도착했다. 직원 탈의실은 작고 삭막했다. 유니폼은 딱 맞았지만 값싼 천으로 만들어져 피부가 가려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대조는 고통스러웠다. 다국적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글로벌 임원들에게 서빙하는 동안 유미는 중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 대화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했다. 종종 그녀는 번역 오류나 문화적 오해가 협상을 해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침묵을 지켰다. 이 계약서 사항에 문제가 있어요. 한 일본인 사업가가 통역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통역사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병이 살짝 떨렸다. 한국인 경영진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유미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최 지배인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6달 동안 유미는 침묵 속에서 관찰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국제 금융, 기업 전략, 비즈니스 외교에 대해 배웠다. 밤에는 깨진 휴대폰으로 모르는 용어를 검색했다. 같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계급은 명확했다. 고급 레스토랑 웨이터들은 연회장 직원들을 무시했다. 매니저들은 직원들을 기계처럼 대했다. 유미는 자신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을 항상 느꼈다. 전환점은 독일인 사업가가 한국그룹의 제안을 설명하려 할 때 왔다. 고용된 통역사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고 있었다. 신뢰합니다. 유미는 본능적으로 유창한 독일어로 끼어들었다. 번역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 같은 침묵이 흘렀다. 최 지배인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독일인 사업가는 감명을 받아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요청했다. 몇 분 안에 유미는 혼란스러운 요점을 명확히 하여 거래를 촉진했다. 그 후 폭풍이 왔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최 지배인은 그의 사무실에서 고함쳤다. 보잘것없는 웨이트리스가 우리 전문 통역사를 망신시키다니. 공식 경고는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다. 이제 최 지배인은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보이지 않던 웨이트리스가 위협이 된 것이다. 유미는 경고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지 않으려 애썼다. 버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미의 하루는 고된 리듬으로 흘러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랍어를 공부하고 7시부터 23시까지 호텔에서 일한 뒤 새벽 시간을 독일어와 이탈리아어 학습에 바쳤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책과 낡은 휴대폰 속 언어 앱뿐이었다. 호텔 복도를 청소하며 유미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참을성을 가져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낯선 필체였다. 그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최 지배인은 그녀에 대한 조용한 캠페인을 강화했다. 최악의 테이블, 가장 긴 근무 시간, 가장 굴욕적인 업무를 배정했다. 동료들은 연관을 두려워하며 점차 멀어졌다. 왜 경영진에게 항의하지 않아? 민서 나이 든 객실 청소부가 물었다. 그녀는 유미와 여전히 대화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유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가장 굴욕적인 업무에서도 유미가 학습 기회를 찾았다는 것이다. 회의 후 회의실을 청소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언어로 된 메모가 있는
버려진 종이를 모았다. 객실 서비스를 하며 켜진 TV에서 국제 뉴스 채널을 관찰했다. 한 번은 VIP 스위트룸을 청소하다 일본 사업가의 중요한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고 즉시 프론트 데스크에 가져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포착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온라인에서 그 용어들을 검색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최 지배인을 불편하게 했다. 팀 회의 중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노출시켰다. 박 씨는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증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혼자 유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슬픔이 아닌 좌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어에 인생을 바쳤고 청춘을 희생했고 꿈을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기꾼처럼 취급받았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유미는 품위를 유지하며 출근했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그녀는 우아한 모습의 노신사가 리셉션에서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프랑스어로 메뉴를 설명해 줄 직원이 없다고요? 그는 영어로 물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당황해 보였다. 유미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물었다. 노신사의 눈이 밝아졌다. 아, 마침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예정인데 메뉴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주, 유미는 노신사가 자신의 구역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항상 요청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하다가 스페인어로 바꾸고 마침내 영어로 전환했다. 유미는 자연스럽게 각 언어로 대답했다. 놀라워요. 그는 어느 날 중얼거렸다. 그는 후한 팁을 남겼다. 유미는 이 신사가 나태우, 호텔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며 그가 다국어 웨이트리스의 이야기를 자신의 사회적 서클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 날이 지나 유미는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다. 직원 휴게실에서 그녀는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다. 나태우 씨가 오늘 초에 지배인과 큰 논쟁을 벌였대. 언어에 재능이 있는 직원을 홀 서빙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유미는 숨을 멈췄다. 그녀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의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일까? 저녁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면서 유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제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인내는 때때로 보상받는다. 그리고 그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지배인이 항상 쓰라린 사람은 아니었다. 연세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글로벌 포부를 안고 경력을 시작했다. 국제적인 호텔 체인을 관리하고 세계를 여행하며 유산을 남기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그의 평범한 영어 실력은 기회를 제한했고 치열한 업계 경쟁에서는 가족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았다. 농부의 아들인 그에게는 그런 인맥이 없었다. 같은 자리에서 15년이 지나자 최는 좌절감을 폭정으로 변모시켰다. 골든 로터스 호텔은 그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며 보상했다. 그날 아침 그의 하루는 끔찍하게 시작되었다. 최고 경영자가 중국의 억만장자 리웨이가 호텔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압박감은 어마어마했다. 발표는 완벽해야 합니다. 이사가 경고했다. 통역사가 아파서 못 오지만 로슨 박사가 기본적인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충분할 겁니다. 준비를 감독하던 중 최는 유미가 꼼꼼하게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독일 사업가와의 사건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었다. 이 여자 정규 교육도 없고 인맥도 없고 타고난 재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가 그가 결코 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표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유미의 이력서를 검토했다. 그녀가 서울대학교를 짧게 다녔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기심이 그를 갉아먹었다. 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가질 수 없는 기회를 포기했을까? 더 깊이 조사하다 그는 그녀의 부모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잠시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평소의 쓰라림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첫 면접을 기억했다. 농장에서 온 시골 소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서울대 졸업생들과 경쟁했다.
당신은 국제호텔에서 성공하기에는 너무 지방적입니다. 라고 면접관이 말했다. 그 말이 아직도 그의 귀에 울렸다. 유미는 그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언어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그는 미국 영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밤새 공부했지만 항상 그의 억양이 그를 배신했다. 한 번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누군가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의 발음 때문이었다. 그 모욕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그날 오후 지루해하는 사업가들이 지각한 연사를 기다리는 것을 보며 최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다. 유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녀가 단지 거창한 망상을 가진 평범한 웨이트리스임을 증명할 것이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라도 불러보세요. 그는 명령했다. 부끄러움의 광경을 미리 맛보며 그는 유미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승리는 달콤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위치, 즉 바닥에 놓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다. 유미가 무대에 오르자 최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리고 용서를 빌기를 기대했다. 대신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에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어쨌든 그녀는 단지 웨이트리스였다. 곧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잔인한 행동이 그 자신의 몰락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운명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지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유미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몇몇 사업가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다. 최 지배인은 웨이트리스의 명백한 불편함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유미는 첫 소절을 마치고 멈춤 없이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완벽한 영어로 원어민과 구분할 수 없는 발음으로 놀라움의 속삭임이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는 부드럽게 일본어로 전환했다. 각 음절은 완벽하게 발음되었고 그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놀라운 정확도로 포착했다. 대화가 멈췄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최 지배인의 미소는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유미는 계속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아랍어로,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아리랑을 불렀다. 각 버전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적 본질을 보존하는 문화적 각색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음을 마쳤을 때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업가들은 일어서서 열렬히 박수쳤다. 한 노인 한국인 사업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최 지배인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그의 모욕 계획이 완전히 뒤집힌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 한국인이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유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내 손녀딸이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남성이 무대에 다가왔다. 나태우 씨였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말하며 그는 선언했다. 30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저는 이토록 놀라운 재능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최 지배인에게 돌아서며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을 모욕하는 흥미로운 관리 방법이군요. 아마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겠습니다. 최 지배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나태우 씨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호텔의 주요 투자자임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유미는 박수 속에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보여지는 느낌이었다. 웨이트리스로서가 아니라 부산 출신 고아로서가 아니라 박유미로서 그녀가 항상 그래왔던 언어학자로서 중국인 사업가 한 명이 그녀에게 중국어로 질문했다.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습니까? 베이징에서요. 유미는 미소로 대답했다. 독학했습니다. 제 방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와 함께요. 그는 놀라움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억양은 완벽합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서였다.
그녀는 부엌 문 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드디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드디어 누군가 그녀의 가치를 알아봤어. 최 지배인은 지각한 연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고 뭐라 중얼거리며 빠르게 사라졌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미는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다시 웨이트리스 임무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다. 사업가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각각에 유창하게 응답했다. 그날 밤 늦게 직원 라커룸에서 유미는 송어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여성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인정받는 느낌,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운명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처드 로슨 박사가 마침내 도착했다. 허둥지둥 들어오며 영어로 거듭 사과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가는 테 안경을 쓴 그는 성공한 미국 학자들의 전형적인 자신감을 풍겼다. 무대로 안내받는 동안 그는 방 안의 이례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 중요한 일을 놓쳤나요?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온 최 지배인에게 물었다. 즉흥적인 작은 여흥이었을 뿐입니다. 최 지배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로슨 박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며 청중을 살펴보았다. 여느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달리 모두가 생기 있어 보였다. 평소라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반쯤 졸고 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발표가 시작되었다. 로슨 박사는 국제무역 전문가로서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내용은 훌륭했지만 곧 심각한 문제가 분명해졌다. 그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충분하다고 믿었던 중국어는 리웨이 씨와 그의 중국 대표단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60세의 중국 억만장자 리웨이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해하려고 자주 그의 보좌관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 좌절감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죄송합니다만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리웨이 씨가 마침내 중국어로 끼어들었다. 통역사가 있습니까? 최 지배인은 창백해졌다. 공식 통역사는 아팠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협상 성공은 이 발표에 달려 있었다. 그는 긴장하며 미국인 연색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물서빙을 하고 있는 유미를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인정했다. 나태우 씨가 주에 깊게 관찰하다가 개입했다. 사실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미에게 돌아서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박 씨,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연 회장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 지배인은 항의하려는 듯했지만 투자자의 엄중한 시선을 보고 자제했다. 유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다. 이것은 실수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홀로 공부한 수년간의 시간, 잠 못 이룬 밤들, 셀 수 없는 희생들,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유니폼을 가다듬고 무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 없이 확고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인생을 준비해온 것처럼 무대에 올라서자 그녀는 로슨 박사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유미는 리웨이 씨를 향해 돌아섰다. 완벽한 중국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리웨이 선생님, 제가 오늘 통역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박유미입니다. 중국 억만장자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켰다. 그는 자신의 모국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한국인 웨이트리스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영광이군요. 그는 모국어로 대답했다. 계속 진행합시다. 로슨 박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곧 즉석 통역사의 놀라운 역량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 놀라운 젊은 여성은 대체 누구인가? 최 지배인은 무대 뒤에서 서성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이 순간이 그의 경력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가 체계적으로 경멸하고 모욕했던 직원 때문이었다. 유미가 로슨 박사 옆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다. 수줍은 웨이트리스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놀라운 유창함으로 그녀는 중국어로 리웨이 씨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기분 좋게 놀랐다. 예상치 못한 기쁨입니다. 억만장자는 모국어로 대답했다. 당신의 발음은 베이징 출신 같군요. 유미는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독학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로슨 박사는 곧 그의 즉석 통역사의 뛰어난 수준을 깨달았다. 유미는 단순히 그의 말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개념을 문화적으로 맥락화하고 미국식 은유를 중국어 표현으로 적절히 바꾸고 때로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슨 박사가 말했다. 유미는 이를 직역하지 않고 중국 비즈니스 문화에 더 어울리는 표현으로 번역했다. 로슨 박사는 효율성과 정확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속담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리웨이 씨는 이해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번쩍였다. 젊은이, 중국에서 공부했나요? 리웨이 씨가 휴식 시간에 물었다. 불행히도 아닙니다. 독학했습니다. 유미는 완벽한 중국어로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당신의 억양, 관용구 사용법, 원어민 수준입니다. 유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언어는 제 열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중국 사업가의 감탄은 명백했다. 어느 시점에 그는 아시아 세금 규정에 관한 특히 기술적인 질문을 했다. 로슨 박사는 망설였고 질문의 복잡성에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유미는 상황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제가 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도 될까요? 놀라운 정확도로 그녀는 중국, 한국, 일본의 세금 시스템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고 심지어 최근의 법률 변경 사항까지 인용했다. 로슨 박사는 입을 벌린 채 지켜보았고 리웨이 씨는 명백히 감명받은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 회장 뒤에서 초의 지배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경력 파괴자는 다름 아닌 그가 체계적으로 경시하고 모욕했던 직원이었다. 그녀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그는 나태우 씨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놀라운 실수였습니다. 투자자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발표는 비교할 수 없는 유창함으로 계속되었다. 긴장된 회의가 되었어야 할 것이 생산적인 대화로 변모했다. 끝났을 때 리웨이 씨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그가 박수를 쳤다. 40년간의 국제 비즈니스에서 저는 이토록 효과적인 소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선언하며 유미를 직접 바라보았다. 로슨 박사님, 당신의 내용은 훌륭합니다만 이 놀라운 통역이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미는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희생, 외로운 공부의 밤들, 조용한 눈물들이 모두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연설이 끝나고 유미는 지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직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유미는 잠시 멈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났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 희망이었다. 발표 후 칵테일 파티는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다. 평소 사교 행사에서 과묵한 리웨이 씨가 이례적인 열정으로 연 회장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웨이트리스 임무로 돌아간 유미에게 다가갔다. 박 씨,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가 연 회장의 더 조용한 구석을 가리키며 중국어로 물었다. 유미는 멀리서 장면을 지켜보는 최지배인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억지로 예의를 차린 가면 같았다. 샴페인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형식적으로 물었다. 리웨이 씨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그는 그녀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유미는 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대학 장학금, 어머니의 병, 독학의 세월.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은 생략했지만 본질은 분명했다. 제가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세상은 제 앞에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유미는 소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프셨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사업가는 주에 깊게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중요한 것을 고려하는 듯 몇 분간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했다. 중국에는 옥은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박 씨, 당신은 무시되어 온 순수한 옥입니다. 유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했다. 그러자 그녀를 놀라게 하며 그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제 기업은 아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문화 간 소통 전문가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능력에 걸맞는 급여로 국제팀에서 일할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미는 말문이 막혔다. 입술이 떨렸다. 이 순간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잔인한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리웨이 씨는 계속했다. 당신은 커피를 서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국제팀에 합류하길 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이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최 지배인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서 나태우 씨가 신랄하게 언급했다. 우리 최고의 인재를 최대 투자자에게 빼앗기려는 것 같군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미는 손을 뻗어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 작은 직사각형 카드에는 꿈같은 직함이 적혀 있었다. 문화관 소통 책임자. 이것은 제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전혀요. 리웨이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당신의 재능에 대한 적절한 인정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하죠.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인생을 준비해왔습니다. 수년간의 수고, 눈물, 희생이 이 한순간으로 모여들었다. 몇 초 동안 유미는 떠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압도되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리웨이 씨가 제안했다. 아니요. 유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훌륭합니다. 다음 주에 도에서 중동 투자자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랍어 실력이 필요할 것 같군요. 유미는 갑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여전히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교대 근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지배인을 흘끗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리웨이 씨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제가 호텔 측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새 직장에 출근할 겁니다.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나 좌절이 아닌 인정에 대한 눈물이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가 했던 희생의 가치, 공부에 바친 수많은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를 지탱해준 조용한 회복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거의 포기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다국어 웨이트리스 소식은 골든 로터스 호텔 전체에 마른 짚에 불 붙듯 퍼져나갔다. 유미를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되는 속삭임이 가득했다. 9개 언어라니. 중국 억만장자가 직접 그녀를 고용했대. 다른 새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던데. 아침 일찍 유미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사부에 들렀다. 평소 같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그녀의 등장이 이제는 모든 활동을 멈추게 했다. 리셉션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경비원이 깍듯이 인사했다. 박 씨, 축하드립니다. 인사부장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호텔 업계에서 20년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유미는 최 지배인과 마주쳤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가 느슨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최 지배인님, 유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축하합니다, 박 씨.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졌군요. 이것이 사과에 가장 가까운 말이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그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미는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소지품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몇 권의 책,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급작스러운 성공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제는 웨이트리스였는데
오늘은 국제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나가 물었다. 유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민서, 항상 친절했던 객실 청소부가 작은 상자에 담긴 전통 과자를 가져왔다. 유미야,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항상 네가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두 여성은 포옹했다.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 그날 밤 유미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 부모님을 위해 향을 피우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울 수 있게 허락했다. 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해냈어요. 불빛 아래 그녀는 리웨이 그룹의 공식 제안서를 다시 읽었다. 제한된 급여는 현재의 10배였다. 기업 아파트, 프리미엄 건강보험, 정기적인 국제 출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꿈 같았다. 동시에 최 지배인은 자신의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최고 경영자가 내부 인재 관리에 관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어떻게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가진 직원이 2년 동안 당신의 감독해 테이블 서빙으로 전락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사가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최 지배인은 공식 자격증 부재와 표준 절차에 대한 일관성 없는 설명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 호텔은 방금 가장 중요한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을 잃었습니다. 이사가 결론지었다. 이는 인재를 평가하고 개발하는 당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최 지배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과 편견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마침내 집으로 향했을 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다. 때로는 실패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된다. 유미는 새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빛났다. 마치 그녀의 새 인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택시가 강남의 고급 주거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다.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새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리웨이 그룹의 서울 본사는 여의도 금융지구의 거울 같은 고층 빌딩 최상층 5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45층 호화로운 리셉션에서 유미는 긴장하며 새 정장을 매만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구입한 정장이었다. 박 씨, 환영합니다.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비서가 인사했다. 리 회장님이 주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미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며칠 전의 웨이트리스와는 달랐다. 세련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그녀의 눈에 깃든 새로운 자신감.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릴까? 그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다. 부산 출신 어부의 딸이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회의실은 동양의 현대적 미니멀리즘이 돋보이는 장엄함으로 인상적이었다. 큰 창문들은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다. 그녀를 거의 패배시켰던 도시가 이제 문자 그대로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리웨이 씨는 그녀를 새로운 문화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경영진에게 공식 소개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직책이었다. 박 씨는 우리의 국제 협상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는 중국어로 설명했고 유미는 이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통역하여 즉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의 후 리웨이 씨는 그의 사무실에서 차를 함께 마시자고 초대했다. 그의 사무실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했다. 벽에는 중국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왜 저를 고용하셨습니까, 리 회장님? 유미가 물었다. 언어 능력 때문이죠, 물론.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요. 당신을 고용한 이유는 제가 만난 많은 서양 인재들과 달리 당신이 한국인들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 유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는 전형적인 한국적 개념이었다. 사회적 상황을 즉각적으로 읽고 우아하게 적응하는 능력. 당신의 통역 동안 당신이 단순히 단어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의도, 문화적 뉘앙스, 암묵적 계층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휴지를 취했다.
우리의 첫 임무는 다음 주 도하입니다. 중동 투자자들과 협상 중입니다. 당신의 아랍어 유창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미는 희망과 결의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망을 바라보았다. 먼 거리에 남산이 보였다. 그녀는 그 산 아래 작은 반지하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젊은 비서가 들어왔다. 박 이사님, 이것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있었다. 유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이름과 새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 있었다. 그녀는 한 장을 집어들고 엄지로 부드럽게 글자를 쓰다듬었다. 실제로 느껴졌다. 아, 리 회장님께서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메모가 있었다. 언어는 당신의 날개입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첫 국제 출장을 위한 1등석 항공권이 있었다. 도하행. 다음 주. 그날 밤 유미는 고급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같은 별들이 부산의 항구 위에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바라보던 것과 같은 별들. 그녀는 잠시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성공은 그들과 나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다른 감정을 느꼈다. 자유로움, 그리고 가능성. 그녀 앞에 펼쳐진 광활한 지평. 이제 마침내 그녀는 날 준비가 되었다. 3년이 흘렀다. 골든 로터스 호텔의 호화로운 이벤트 홀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희귀한 난초와 세련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아한 현수막이 선언했다. 국제응용언어학 컨퍼런스 서울 2025. 유미박, 이제 리웨이 그룹의 국제관계 부사장은 개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회색 실크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몇 년 전의 수줍은 웨이트리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무대로 걸어가며 유미는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놓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어학 컨퍼런스가 그녀가 모욕당했던 바로 그 호텔에서 열리고 있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의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그녀가 한 번도 마치지 못했던 대학교의 교수들도 있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시작한 뒤 다른 8개 언어로 인사말을 반복했다.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의 언어에 관한 그녀의 영감을 주는 연설은 자신의 개인적 여정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담아냈다. 그녀는 인내, 끊임없는 학습,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궤적을 형성한 깊은 한국적 가치들이었다. 첫 줄에는 리웨이 씨가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의 멘토이자 친구가 된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최애 지배인이 앉아 있었다. 경력 재평가 후 그는 이제 접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더 겸손한 직책이지만 마침내 그에게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연설 후 리셉션에서 한 젊은 학생이 수줍게 유미에게 다가왔다. 박 이사님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언어학 장학생이에요. 이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도 가난한 가정 출신이고 일과 후에 혼자서 언어를 공부해요. 유미는 그 젊은 여성에게서 자신을 알아보았다. 이름이 뭐죠? 미차입니다, 이사님. 미차 씨, 현재 몇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3개요, 이사님.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요. 하지만 적절한 지도 없이는 너무 어려워요. 유미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것은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리웨이 그룹이 유망한 젊은 언어학자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막 만들었어요. 당신이 우리의 첫 번째 후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표정에서 유미는 수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꿈꾸는 소녀, 별을 향해 손을 뻗지만 사다리가 필요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차가 속삭였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유미가 미소 지었다.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저 그 선물을 전달할 뿐이에요. 나중에 컨퍼런스 동안 그녀의 임시 숙소인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유미는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까지 축축한 지하방에서 밤새 공부하던 시절에서 저명한 학자들 앞에서 간견하는 지금까지 그 길은 길고 험난했다. 그녀를 구별짓는 것은 단지 언어에 대한 재능이 아니라 전형적인 한국적 끈기였다. 모든 길이 막혀 보일 때도 품위를 유지하며 인내하는 조용한 결단력. 그녀는 한 손에 소주잔을 들고
다른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어린 유미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해냈어요. 그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들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멀리 왔어요. 서울이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동안 유미는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자체의 이야기처럼 회복력, 교육,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다. 점점 더 연결되는 세계에서 문화 간 다리를 구축하는 능력, 너무나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특성, 은 단지 귀중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초능력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여정은 완벽한 원을 그렸고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었다. 유미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멀리서 종이 울려 퍼졌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대도. 그녀는 미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에 담긴 희망과 열망.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때로는 원이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원의 시작이 된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너무 많다. 그녀는 밤에 속삭였다. 그리고 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너는 준비되어 있다.